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본다? 빈칸 문제는 일단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디에? 반복에 집중하는, 즉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반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3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안녕은 취약하대.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인간의 삶은 어떻다고? 불완전하고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하고 글을 읽을 수가 있겠네. 그럼 글을 읽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정직하다면 우리는 깨달을 거래.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대. 인간의 존재, 우여곡절들을 통제할 수 없대. 다시,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쨌든 어떻다라는 거? 불완전하고 취약하다라는 거겠죠. 앞문장이 반복이 됐네. 하나 더 보시면 우리는 삶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겪고 무엇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면서 최선의 어떤 선택 결과가 일어나길 희망한대. 다시, 삶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겪고 무엇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한대. 우리 삶이 어떻다고? 불완전하고 취약하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정한 틀이 뭐 되고 있어? 그냥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다음 보시면 대부분 우리는 걱정하게 된대. 가늠할 수 없는 또는 모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대. 다시, 가늠할 수 없고 모호하대.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게 된대. 우리 삶이 어떻다? 불완전하고 취약하다. 지금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으니 글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거다. 또 보시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진대. 빠른 해결책을 뭔가 찾고 사용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걱정과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록 이러한 빠른 솔루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적합하진 않대.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게 된대?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된대. 근데 어쨌든 결국에 이 빠른 해결책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지 않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틀이 조금 확장돼서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뭐를 찾으려고 한다?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대. 빠른 해결책. 근데 이 빠른 해결책이 좋은 거래, 안 좋은 거래? 안 좋은 거다 까지 우리가 틀을 확장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계속 보시면 따라서 자연스럽대. 심지어 다소 필수적이래. 뭐가? 우리가 빈칸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고 자연스럽대. 어디서? 변화와 불확정성의 바다 속에서. 다시, 변화와 불확정성의 바다래. 이거 뭐야? 우리 삶이 그냥 어떻다라는 거야? 불완전하고 취약하다라는 거잖아.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취약하니까 우리가 빈칸을 찾으려고 한대. 빈칸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틀이 반복된 거죠. 우리 삶이 뭐해서? 불완전하고 취약해서. 우리 뭘 찾는다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다고.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 일단 빠른 해결책이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빈칸은 찾은 것 같아. 그럼 남은 부분만 빠르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고정된 별을 원한데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줄, 뭐를 통한? 위험한 바다를 통한. 다시, 위험한 바다를 통하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고정된 별을 원한대. 다시, 위험한 바다래. 위험한 바다. 이거 그냥 뭐야?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취약하다라는 거네. 우리 삶이 취약하고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뭘 찾는데? 고정된 별을 찾는데. 그럼 이게 또 뭐가 될 수 있겠어? 빈칸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고정된 별. 마지막도 보시면 만약에 오로지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대. 무엇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때 우리는 가정한데 그것, 즉 그 지식은 지식일 거라는 거야. 어떤 지식? 가장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삶이 취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똑같은 거, 어떤 지식을 찾고 싶대?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믿을 만한 지식을 찾게 된대. 그럼 이것도 뭐가 될 거야? 빈칸 후보가 되겠죠.
그럼 종합해보면 빈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야? 빠른 해결책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뭔가 고정된 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지식도 우리가 찾길 원한다라는 거. 그럼 이 세 개가 그냥 뭐가 될 거야? 빈칸이 될 거야.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1번 평판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지우고 안정성이네. 안정성. 안정성은 뭐랑 관련된 말일까? 뭔가 고정된 변하지 않는 이런 얘기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될 거야? 2번이 될 거고 3번 보시면 유동성 이런 얘기 안 나왔고 도전, 문제제기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상호 의존성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그리고 글을 이해해 보면은 결국 빠른 해결책이랑 고정된 별이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삶이 취약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뭘 원하는 거야? 고정된 별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고정된 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버리는 거야? 빠르게 해결책을 내려버리는 거야. 왜? 빠르게 불안전하고 취약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빠른 해결책을 찾고 또 고정된 별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 어쨌든 답은 2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야 존재랑 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즉 시선이라는 그런 구절 속에서 이 사람은 묘사할 때 특유의 취약성을 묘사했는데 그 취약성이라는 거는 발달하는 거야. 언제? 누군가가 seeing, 보는 거야. 즉 관점 혹은 어떤 시선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존재에서 being seen, 보여지는 걸로 가는 거야. 근데 이 being seen, 보여진다라는 건 뭐야? 직면해야 된대. 타인의 관점이나 타인의 시선을. 누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문장 읽고 내용 정리하면 결국 뭐가 될까? 사람은 뭐를 갖는데? 취약성을 갖는데. 취약성. 근데 이 취약성이 언제 생긴대? seeing,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being seen, 나에 대한 누군가의 어떤 관점을 직면하게 되는 이렇게 될 때 취약성이 생긴대. 즉 우리는 취약성이 생긴대. 이 취약성은 언제 생긴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사람에서 보여짐을 당하는 사람이 됐을 때 취약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틀이 좀 길었지만 뭔가 틀로 정할 만한 거는 확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좀 확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글을 보면은 그는 그래서 이것을 설명했대. 누군가의 예시를 가지고. 근데 누군가냐면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find, 발견했어. 내 스스로가 사로잡힌 거야. 누구한테?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한테.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앞에는 이 말을 설명했대.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열쇠 구멍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예시래. 열쇠 구멍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대. 얘 지금 어떤 상태야? see, 무언가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근데 내가 알아차렸어.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보여지고 있네라는 걸 깨달았어. 이건 무슨 상태? 내가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열쇠 구멍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C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네라는 B, C의 상태로 바뀐 이런 예시를 그냥 들어줬다라는 거죠. 앞문장이 반복된 거죠. 계속 보시면 타인의 시선은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대. 왜 불안하냐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타인의 시선 속에 있는 우리를 인식한대. 뭐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인데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의 상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타인의 시선은 어떻다라는 거 불안하게 만든대. 자, 다시 타인의 시선이래.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 비씬한 상태잖아. 이게 어떻대?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든대. 불안에 떨게 만든다라는 건 뭐야? 취약하다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보여짐을 당하면 취약하대. 그 취약한 이유가 뭐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한대?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막 상상한대.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어떡한 거야? 취약한 거라고. 또 보시면 우리는 항상 한 발짝 물러나고 타인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 즉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혹은 그런 인식들을 해명을 할 수도 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야.
이러한 인식들이 실제로 어떨지는 우리가 모른대. 그러니까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보는 거에서 보여지는 걸 당하면 우리가 취약하대. 왜 취약한 거야? 타인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인식 때문에 취약하대. 근데 물론 우리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대? 실제로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우리가 취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그를 또 이해하면은 우리는 취약하다고. 왜 취약하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하나 더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두드러지는 힘을 갖고 있대. 어떤 힘이냐면은 우리가 판단당하고 있다라고 만드는 거야. 어떤 방식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또 나왔네. 우리가 판단당하고 있게 만들 수 있대, 타인들은. 즉 우리가 미신, 보여짐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 대한 어떤 타인의 인식을 느낄 수가 있대.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느낀대? 통제할 수 없대. 이거 앞에 있는 말이랑 뭔가 비슷하죠? 타인의 인식 때문에 우리가 취약하대. 왜? 실제 타인의 인식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타인의 인식 때문에 우리가 힘들대. 왜?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넘어가면 취약하대.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타인의 인식이 신경 쓰여. 두 번째, 이 타인의 인식이 실제로 어떤지 몰라. 얘가 실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 또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대? 통제할 수가 없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취약하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틀을 확장시키면서 그를 이해하면서 내려왔어야 됐고,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전부래.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우리 인식과 함께 수반되는 거야. 어떤 인식? 우리가 빈칸할 수 없구나라는 인식과 함께. 자, 다시.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전부다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떻다라는 거? 취약하다라는 거죠. 취약하다. 근데 빈칸이라는 인식과 함께 취약성이 수반된대. 즉 어떤 인식과 취약성이 수반된다라는 건 이 인식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취약함이 발생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빈칸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취약하대. 그럼 빈칸에 뭘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가 있겠죠. 왜? 우리 글 읽으면서 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 빈칸이라는 인식 때문에 취약하대. 뭐 때문에 우리가 취약하대? 타인이 우리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어떤지 몰라. 통제할 수 없어. 그래서 취약하다며. 우리가 이미 설정한 틀에서 취약한 이유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하면 돼?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하다고? 타인의 인식이 실제로 어떤지 몰라서, 혹은 타인의 인식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취약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유의할 거는 뭐다?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 never이라는 부정어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인식을 실제로 알 수가 없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돼야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never access, 접근할 수가 없대. 이게 뭐야? 타인의 인식을 실제로 알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다가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될 거고, 2번 보시면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never be certain, 확신할 수 없대. 최선의 선택 안 났고, 사회적인 합의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대. 사회적인 합의 얘기 안 났고, 타인의 약점이 뭔지를 알 수가 없대. 타인의 약점 얘기도 안 나왔고, 우리의 관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데 우리의 관점에 대한 타당성 얘기도 안 나왔죠. 답 몇 번? 1번이 된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된 거리야 물체. 근데 그 물체는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인지된 거리는 종종 지배당한다라고 가정된대. 어떤 굉장히 큰 제한 속에서. 뭐라는 점에서 달, 별, 해들이 모두 하늘에서 인식된대. 즉 같은 거리에 있다고 인식된대.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물체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래.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거리는 어떤 제한이 있대. 근데 그 제한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다 어디서 관측된다?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된대.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멀리 있는 물체, 다시 멀리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야?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보여진대. 혹은 전부 다 하늘에서 관측된대. 라는 뭐가 있는 거야? 제한이 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조금 잡고 읽으셨으면 됐겠죠. 이렇게 첫 문장을 잡고 읽어보시면 이러한 관찰이라는 거는 생각과 연결된데 시각적인 공간은 열려있지 않아. 오히려 시각적인 표면에서 끝난대. 실제로 어디서 끝난대? 스카이? 하늘에서 끝난대. 다시 우리의 관찰은 어떤 생각과 연관된대? 시각적인 공간이, 즉 우리가 보는 공간이 열려있지 않고 어디서 끝난대? 하늘에서 끝난대.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끝난다라는 건 결국 멀리 있는 물체는 다 어디서 보인다라는 거?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거겠죠. 혹은 앞에 있는 뭐 같은 거리에서 보인다 라는 말이 그냥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다음 보시면 학자 얘기 나오니까 이거 그냥 뭐야? 예시니까 앞에 있는 말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읽으면 이 사람이 말했대. 이것은 깨달아진대. 되게 엄격한 제한이라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른대. 다시. 자, 앞에 있는 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으니까 붙여 읽어야겠죠. 이것은 엄격한 제한이라고 불린대. 지금 우리가 말한 제한이라고 불릴만한 게 뭐가 있어? 하늘이죠, 하늘. 혹은 제한이라는 게 뭐야?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걸 뭐라고 부른대?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거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고, 그 하늘 같은 걸 우리가 뭐라 그런대? 가장 먼 평면이라고 한대. 이렇게 틀을 조금 확장까지 시킬 수가 있었고, 계속 보시면 만약에 관측된 사람이나 물체가 넘어간대, 이러한 가장 먼 평면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을 거래. 멀어지고 있다라고 인식되지 않을 거래.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인식될 거래. 잠깐만. 가장 먼 평면을 넘어간 물체가 어떻게 인식되지 않는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인식되지 않는데, 즉 멀어지고 있다라고 인식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가장 먼 평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물체가 하늘보다 더 멀리 있어도 어떻게 인식된대? 멀어지지 않는다고. 즉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인식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더 안 멀어진대. 멀리 있는 물체는 다 하늘에 있는 거야.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인식된대. 근데 하나 얘기가 더 나왔죠. 뭐는 줄어든대? 크기는 줄어든대. 크기는 준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는 같은 거리에 있대. 다 하늘에 있어. 이거를 가장 먼 평면이라 그래. 근데 뭐는 줄어든대? 크기는 줄어든대. 지금 읽으면서 계속 틀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보시면 이런 관찰이 실제로는 되게 흔해. 즉 만약에 높은 타워에서 바닥을 볼 때 예를 들어 예시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대놓고 뭐야 앞문장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자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 볼 때 자동차 심지어 집을 집 표면에 있는 아래에 그때 어떻게 보인대? 집이랑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장난감처럼 보인대. 즉 줄어들어 보인대. 다시 일단 예시니까 앞이랑 붙어 있는 거고, 높은 타워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대. 높은 타워에서 어떻게 보는 거야? 멀리서 보는 거잖아. 자 멀리서 봤을 때 자동차랑 집들이 어떻게 보인대? 토이 장난감처럼 줄어들어 보인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든다고? 크기가 줄어든다고. 앞에 있는 말 반복. 계속 보시면 아마도 크기가 줄어드는 건 뭐 때문이래? 그들 즉 집이랑 자동차가 가장 먼 평면에 있다라고 인식된대.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어디 있는 거야? 가장 먼 평면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어때? 같은 거야. 뭐만 줄어든 거야? 크기만 줄어든 거야. 반면에 대해야 된대. 시각적인 각도를. 그 각도는 더 먼 거리랑 일치한대. 자, 일단 여기 읽었을 때 굉장히 혼동이 왔을 거다. 왜? 일단 서텐드란 단어 몰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있어. 뭐뭐에 대하다 하고 친절하게 한자까지 줬어. 자, 일단 뭐뭐에 대하다를 보고 서텐드가 뭔 뜻인지 알았을까? 몰랐을 것 같고. 자, 여기 한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와 진짜 도움된다. 이 대하다가 뭔지 알겠다. 라고도 생각했을까? 안 했겠죠. 그냥 이 서텐드는 봤어도 몰랐고
이 설명을 봐도 몰랐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 있어? 빈칸 바로 앞에 있어. 빈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빈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일 것 같은데 얘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해석 못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설정한 틀은 뭐야? 멀리 있는 물체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인식돼. 즉 하늘에 모여 있다라고 인식이 돼. 이걸 우리가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불러. 그런 하늘 같은 건. 하지만 멀어지진 않지만 크기는 줄어든다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 평면이라는 건 따라서 빈칸한데.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먼 평면이라는, 즉 하늘 같은 애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그래서 하고 있어? 물체들이 같은 거리에 있게 만든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가 되겠고, 하지만 뭐는 줄어들게 한다. 크기는 줄어들게 한다. 이렇게 빈칸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설정한 틀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가장 먼 평면은 같은 거리에 있게 한 다음에, 하지만 크기는 줄어들게 한 다음에 라는 말을 빈칸에 넣으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은 틀이고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자, 프로브 증명해준대. 시각적인 공간에 되게 끝없는 도달을 증명한대. 잠깐만, 시각적인 공간이 끝없이 도달한다 그랬어? 우리 여태까지 뭐가 있다 그랬어? 제한이 있다며. 끝없이 도달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끝없이 도달한다라는 건 물체가 어떻게? 계속 멀어진다라는 거잖아. 근데 계속 멀어진다고 했어? 일정하게 멀어지다가 가장 먼 평면 가면은 안 멀어진다고. 1번 아니겠죠? 2번 보시면 어떤 한계를 나타낸대. 크기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대. 자, 일단 보기도 어렵죠? 무슨 말이야? 크기가 일관됐대. 즉 크기는 일정해 라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대.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는 건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안 일정하다는 거야?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크기가 일정하지 않대. 즉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가장 먼 평면은 뭘 보여준다라고? 크기가 줄어드는 건 보여준다고. 답 몇 번? 2번일 거고. 하지만 2번을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도 상관없다. 왜? 3번 보시면 물체가 접근했을 때 더 생생해 보인대. 물체가 생생해 보인다라는 말은 안 나왔고, 한번 지우고, 가장 먼 평면이라는 건 물체가 더 커 보이게 한데 크기는 더 작아 보이게 한다고. 4번도 지우고, 마지막 5번 보시면 기준점을 제공한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 1, 3, 4, 5가 다 아니니까 2번을 해석 못했어도 2번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과학 둘 다에서 단순함의 미학이라는 거는 용이하게 한대. 메시지의 정확한 의사소통 혹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용이하게 한대. 그럼 34번 보고 일단 소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예술하고 과학이래. 얘네는 둘 다 어떤 미를 가지고 있대? 단순하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뭔가 정확한 전달을 할 수가 있대. 일단 첫 문장 읽고 이렇게 잡았고, 계속 보시면 두 가지 다 상당히 또 체계적이래. 아, 단순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기도 하대. 그래, 이렇게 첫 문장을 잡았고 계속 보시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예술은 당연히 야생적이고 직관적일 거야 라고 믿고, 반면에 오로지 과학만 방법론적으로 절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많은 증거가 있대. 뭐를 포함해서? 그들의 자신의 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예술가들의 증거를 포함해서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to suggest, 말하는 증거인데, 예술도 종종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증거가 있고, 뭘 말하는 증거가 있냐면은 뼈대나 형태가 창의성이 흐르도록 허락한다라는 또 증거도 있대. 자,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었어. 굉장히 길지만 앞에 있는 틀과 맞춰보면 결국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예술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대. 자, 예술도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이고 프레임이나 형태래. 틀이 있고 형태가 있대. 이거 어떻다라는 거야? 체계적이잖아, 체계적. 또 체계적이어야 창의력이 나온다며. 즉 그냥 이거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예술도 체계적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설정한 틀이 살짝 반복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과학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술도 뭐다? 체계적이다라는 게 나온 거야. 계속 보시면 자유로워지기 대신에 제한이 없는 자유는 보통 마비를 일으킨대. 왜냐면은 뼈대 없이 우리는 결국 어디에 빠진대? 진공 상태.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데. 자, 다시 제한이 없는 자유래. 이때 제한이라는 건 뭘까? 앞이랑 맞춰 읽으면 체계적인 거잖아. 시스테매틱한 거. 근데 이런 체계가 없대. 없으면 어떻다고? 마비를 일으킨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또 체계적이지 않으면 뭐가? 진공 상태에 빠져서 어떠한 반응도 유발하지 못한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예술도 어떻게 한다고?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틀이 명확하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하셨어야 됐고, 다음 보시면 네덜란드 시인이자 영화 제작자인 이 사람이 많이 말했대. 자, 어떤 전문가 얘기 나왔네. 이거 그냥 뭐야? 앞에 있는 말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즉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게임의 규칙은 전제 조건이래. 예술적인 자유를 위한. 잠깐만, 게임의 규칙이 있대. 이거 그냥 뭐야? 예술도 뭐하다고? 체계적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 보시면 그러니까 룰은, 게임의 규칙은 견고한 형태나 구조를 제공한대. 자, 이제 알잖아. 견고한 형태나 구조는 그냥 뭐를 말하는 거야? 체계적이라고. 체계적. 또 한번 반복. 그 다음에 이 체계적인 구조들은 뭐한데? 예술가들이 이용하게 만든데 뭐를? 우연이라는 선물, 우연이라는 재능 같은 거를 사용하도록 해준대. 그러니까 우연조차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예술은 뭐하다고? 체계적이라고. 그리고 in which, 그러한 구조나 형태 속에서 세계의 일부분이 나타내진대. 혼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 혼란 없이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 표현할 수 있대. 그러니까 예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빈칸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빈칸에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왜? 우리 지금 계속 얘기밖에 안 했잖아. 잠깐만.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이거 그냥 뭐야? 예술이잖아. 예술. 예술을 하기 위해서 빈칸해야 된대. 빈칸에 늘 말 하나밖에 없죠. 뭐죠? 체계적이어야 된다. 가 빈칸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예술가들은 그나 그녀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몇 번? 1번이라고. 나를 제한하는 게 결국 뭔 거야? 나한테 어떤 프레임워크를 둬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뭐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답은 1번이 될 거고, 2번 창의적인 마음 얘기 안 나왔고 그들의 독창성 얘기도 안 나왔다. 3번 창조자는 그나 그녀의 본능을 믿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으라고. 한 사람은 미리 정해진 뼈대 밖에서 생각해야 된대. 뼈대 속에서 생각하라고. 체계적으로. 과학자들은 포용해야 된대. 일단 과학자 얘기도 아니고 우연이라는 역할을 포용해야 돼. 우연 얘기 안 나왔으니까 5번도 지우면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